마법학원의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위로 꿀처럼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시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높이 솟은 탑들부터 푸른 정원에 이르기까지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풍경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화려한 본관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론의 시선은 정교하게 금도금된 액자에 담겨 재리석 기둥에 웅장하게 걸려있는 커다란 게시판에 즉시 사로잡혔다. 그는 호기심에 물었다. 이건 게시판인가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시로는 그것이 전체 중급반의 성적 순위표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목록을 훑었고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이름 하나가 그의 모든 주의를 끌었다. 1위는 에이미 카미스. 카미스 가문, 그거 1급 귀족 가문 아니었나? 놀라움과 흥분이 동시에 시론의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는 가방끈을 살짝 조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재능 있는 사람인데 우리 중 최고가 그녀일 줄은 몰랐어. 시론의 푸른 눈에는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정복의 열망으로 두근거렸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시로네의 푸른 눈동자에는 목표를 향한 확고한 결의가 타올랐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에이미, 같이 가자. 그 이름에 시로네는 깜짝 놀랐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말하는 에이미는 설마 에이미 카미스? 중급반 반장인가? 생각이 끝나자마자 시로네는 몸을 돌렸고 그의 시선은 멀리서 책을 안고 서 있는 빨간머리 소녀의 모습에 곧바로 닿았다. 쿵! 시로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는 전쟁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얼어붙었고 차가운 땀방울이 무의식적으로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학원 복도의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에이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그녀 주변의 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쿵! 에이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을 곧장 향하는 순간 시로네가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끔찍한 기억의 조각들이 갑자기 부서지고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에 약하고 작은 시로네가 거구의 남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던 모습,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그 어두운 골목에서 괴롭히던 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는 혼돈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과거의 망령이 시로네를 덮쳐왔다. 너 마법을 어디서 배웠어? 격분으로 가득 찬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 공간을 붉고 검은 기운으로 뒤덮었다. 분노 속에서 에이미 카르미스는 피에 물든 눈에 증오와 불신을 담고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일개 평민이?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의 회상일 뿐이었다. 현실은 아카데미의 웅장한 복도에서 맞이하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에이미의 붉은 머리카락에 비쳤고 그녀는 침착하게 책을 안고 걸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으며 기억 속의 분노에 찬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정적을 깼다. 주황색 머리 친구가 급히 달려와 에이미의 팔짱을 꼈다. 에이미,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 바보야. 근처 큰 기둥 뒤에 숨겨진 코너에서 시로는 숨을 죽이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두 소녀를 몰래 훔쳐보았다. 제발 그녀라 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키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다행히 두 소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쳤다. 그들이 조금 더 걸어갔을 때 에이미의 친구는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 시론이 숨어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상기된 뺨과 몽환적인 눈빛으로 그녀는 제잘거렸다. 봤어, 방금 우리 지나간 남자애 너무 잘생겼잖아. 혹시 신입생인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던데. 전학생이겠지, 그치? 친구의 흥분에 답하지 않고 에이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의 시선은 멀리 향했다. 모호하게 익숙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상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발 친구가 놀란 얼굴로 에이미 카르미스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뭐야? 너 걔한테 관심 있어? 평소엔 남자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에이미의 눈빛이 순간 당황하더니 서둘러 부인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걔가 너무 낯익어서 그래.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놀렸다. 거짓말 마. 사실 너 걔한테 반한 거지? 내가 맞지? 아니라고 했잖아. 에이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고 예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중급반 수석학생으로서 에이미 카르미스는 모두의 눈에 이상적인 모범이었다. 선배, 후배, 동기들의 수많은 고백을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완벽한 소녀의 어두운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자가 이제 막 학원에 입학하려 한다는 것을. 다른 복도에서 알페아스 밀히 교장은 옆에 서 있는 청년이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상냥하게 물었다. 춥니? 시로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세 번째 시험이 열리는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대홀이 나타났고 몇몇 사람들이 이미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알페아스 교장은 홀 중앙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 아직 안 끝난 모양이군. 잘 됐어. 저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봐라. 그의 손짓을 따라 시로는 대리석 바닥에 새겨진 거대한 마법진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붉은 머리 소년을 보았다. 마법진에서 빛이 퍼져나가 넓은 공간을 뒤덮었고 장엄하면서도 강력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알페아스 미르는 정령의 영역에 들어가면 바닥의 글자들에서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것들에 대한 너의 느낌이 정령의 영역의 크기, 힘, 유연성, 그리고 성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기만 하면 돼. 라고 조용히 설명했다. 시로네는 파란 눈에 열정이 빛나는 채 경성했고 환하게 웃으며 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 독특한 시험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한편 주 시험장 안에서는 카미라는 이름의 소년이 심사위원단 앞에 서 있었다. 금발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수석 심사위원이 물었다. 자, 카미,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니? 네, 카미는 자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어요. 심사위원은 다소 즐거운 어조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정말 귀엽구나. 잘했어. 이제 정령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렴. 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공간이 멈춘 듯 하더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갔어요. 심사위원들의 펜은 종이 위에 준비되어 있었다. 수석 심사위원은 턱을 괴고 침착하게 물었다. 가장 멀리 있는 숫자는 무엇이니? 6번입니다. 오, 6번이라고? 심사위원이 되풀이했다. 관찰구역에 앉아있던 알페아스는 호기심 많은 시로네에게 고개를 돌려 설명했다. 6번은 정령의 영역의 지름이 6m라는 뜻이야. 아, 알겠어요. 시로네는 살짝 환호성을 질렀고 얼굴에는 놀라움과 이해가 역력했다. 시험실에서 여성 심사위원 한 명이 계속해서 질문했다.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색깔은 무엇이니? 카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빨간색입니다. 저는 제가 붉은 세상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어요. 한 심사위원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발산형이라고 적었다. 이는 빛과 불처럼 높은 활동성을 띠는 유형이었다. 심사위원은 소년의 정령의 영역이 나이에 비해 약간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속으로 평가했다. 거대한 탑을 보았니? 제 왼쪽 편에 있어요. 그럼 네가 느끼는 온도는 어때? 카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좀 덥게 느껴져요. 땀이 나고 있어요. 소년이 대답을 마치자 수석 심사위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했어, 카미. 칭찬을 들은 소년 카미는 환한 미소를 지었고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올해 신입생들은 정말 인상적이군. 보라색 머리 심사위원이 미소 지으며 평했다. 동료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마이크라는 학생의 영역 크기가 무려 12m나 됩니다. 해마다 학생들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는 말을 하면서 평가서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영역 사용은 좋으나 지속력이 약간 약함.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대화를 끊었다. 다음 참가자, 시로네 아리안. 시로네가 준비하는 동안 알페아스 밀치 교장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리고 온화하지만 격려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자, 너무 기죽지 말고 네 모든 기술을 보여주렴. 시로네는 뒤를 돌아 결연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로네가 안으로 들어서자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금발 심사위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시로네의 프로필을 뒤적이며 혼잣말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특별 전형으로 뽑은 아이가 이 아이였군. 참으로 이상한 선택이야.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오겐트 가문의 이름을 빌렸다는데 그 가문은 명성이 없는 건가? 아마 재능이 늦게 발견된 경우겠지. 동료들의 호기심과 달리 안경을 쓴 여성 심사위원은 더 회의적으로 보였다. 밖에서는 특별하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이 학교에서는 금방 묻히고 말 거야. 금발 심사위원이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다. 시로네 아리안, 마법을 사용할 수 있나? 심사위원단 맞은편에 똑바로 선 시로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심사위원은 약간 당황했다.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한쪽 구석에서 알페아스 교장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마법은 마음속 지식을 구현하는 행위다. 귀족 자제들은 이것저것 충분히 교육받아서 마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저 아이는 그런 지식적 토대가 전혀 없어. 침묵을 깨고 심사위원이 말했다. 좋아, 이제 원 안으로 들어가서 네 정신 영역으로 진입해봐.
한 심사위원이 무심코 물었다. 아, 정령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맞죠? 시로는 조용히 답했다.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긴 테이블 뒤에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노골적인 편애는 아닌 것 같군. 시로는 천천히 눈을 감고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푸른색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며 그의 몸을 감쌌다. 마법 에너지는 점점 더 맹렬해졌고 굳게 쥔 두 손에 모였다. 주변 풍경은 갑자기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시론의 발밑에는 거대한 마법원이 선명한 청록색 빛을 내뿜으며 신비로운 고대 문자들로 가득 새겨져 있었다. 순수한 번개줄기가 위에서 내려와 그와 연결되었고 주변 공간을 흔들었다. 고대 문자들은 허공에 둥실 떠다녔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자 시로는 번쩍 눈을 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얼굴에는 극도의 놀라움이 역력했다. 이런 것이었군. 한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자, 시론, 네가 본 가장 먼 숫자를 우리에게 말해줘. 시론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방금 전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심사위원은 다시 한번 불렀다. 수련생 시론. 그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다른 심사위원 한 명이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소년이 부끄러워하는 모양이군. 이때 알페아스 밀히 교장 선생님이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론, 솔직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된단다. 우리는 아무런 순위를 매기지 않아. 그저 너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니까. 잠시 머뭇거린 후 시론은 답했다. 숫자를 보긴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심사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다. 읽을 수 없다고? 그건 시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이잖아. 시로는 서둘러 설명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걸 느낄 수는 있는데 너무 길어요. 심지어 지금도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심사위원은 약간의 무력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하, 정말인가? 좋다. 그럼 네가 볼 수 있는 처음 몇 개의 숫자부터 시작해보렴. 시로는 고개를 숙인 채 혼란스러운 얼굴로 겨우 작은 소리로 답했다. 영혼의 공간 속에서 시로는 환상적인 청록색 빛의 바다에 떠 있었다. 무수히 많은 문자들과 숫자들은 별처럼 그의 주위에 떠다니며 빛을 발했고 화려한 데이터기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3.14입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심사위원들은 경악했다. 뭐라고요? 금발의 교수가 얼굴에 의심을 가득 담고 소리쳤다. 시론, 우리가 설정한 숫자 중에는 3.14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시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내면 세계에 완전히 집중한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안경을 쓴 보라색 머리의 여심사위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움과 통찰력이 빛나는 눈으로 입을 열었다. 정말인가요? 물론 원주율 파이 상수가 나타나는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역 크기가 우리가 설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설마 그가 정말로 30m를 넘어섰다는 말인가요? 머리 위에 상투를 튼 한 심사위원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어떤 색깔을 가장 강하게 느꼈나요? 장면은 다시 시론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푸른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크게 뜬 눈은 주변에 찬란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파란색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간 전체가 푸른색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파란색이라면 수렴형이 아닌가요? 한 사람이 의아해했다. 다른 한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영역이 그렇게 넓단 말인가요? 모두의 혼란 속에서 알페아스 미리 교장은 허공을 응시했다. 평소 인자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황금빛 눈에서는 충격의 빛이 번뜩였다.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클럼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왜 그대가 그렇게 고집했는지 이해가 되는군.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보통 수준의 재능이 아니잖아? 고요한 방 안에서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여성 마법사가 물었다. 주변에 몇 개의 구체가 떠다니고 있나요? 순간 시론의 주변 공간이 반했다. 그는 자신을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은 수많은 별처럼 반짝이는 푸른빛의 구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들을 묻는 건가? 시로는 푸른 눈에 약간의 놀라움을 담고 생각했다. 그는 구체 하나하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깊은 곳에서 경이로운 감각이 솟아올랐다. 하나하나 셀 필요 없어. 느낄 수 있으니까. 복잡한 고대 문자가 새겨진 찬란한 마법진 한가운데 서서 시로는 눈을 감고 주변의 에너지 흐름을 느끼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모든 구체, 모든 빛의 조각이 그의 의식 속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했다. 구체는 867개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대답에 심사관은 경악하며 더듬거렸다.
평가지에 867이라는 숫자를 기록하면서 펜을 쥔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숫자는 경이로운 밀도 비율을 의미했다. 교장의 초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알페아스는 벌떡 일어섰고 그의 인자했던 얼굴은 극도로 긴장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걱정이 교차했다. 결과를 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번뜩였다. 이것은 좀 위험하군.